도쿄 문화축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보고 놀란 일본인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를 매우 낮게 평가해온 이 일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야마 류입니다. 사실 한때 저는 한국 문화를 매우 낮게 평가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 문화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가치 있다고 믿었거든요. 풍부한 역사,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굳건한 전통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독특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우리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우리처럼 되려고 애쓰는 서투르고 독창성 없는 문화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소위 한류를 추진하는 것이 돈 낭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신문을 읽고 최신 트렌드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곤 했어요. 그곳에서는 종종 한국의 팝스타와 드라마가 언급되었고 저는 믿기지 않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죠?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해서 곧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일본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어느 맑은 날 저는 도쿄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머리를 식히고 제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제가 자주 들르는 대형 서점을 기억하며 그곳에서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본 문학과 역사책들을 만나곤 했어요. 바쁜 거리들을 걸으며 도시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수다, 교통소음, 그리고 근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까지.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별히 놀랄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점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선반 위에 한국에 관한 책들이 많이 놓여 있었거든요. 한국어 학습서를 비롯해 한국 연예인에 관한 잡지, 그리고 한국 디자인을 소개하는 예술 서적들도 있었어요. 진열대는 밝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에 관심을 보일까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천천히 서점을 둘러보면서 저는 제목과 표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젊은 분들이 책장을 넘기며 웃고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한국 문화에서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무언가를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외면해왔던 숨은 아름다움이나 창의성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 일본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서점 안에 에너지가 전염되어 오는 듯 했어요.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 한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문화가 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점에서 나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도쿄를 천천히 오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도시는 분주했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느리게 걸으며 익숙한 광경들 네온사인 붐비는 인도, 그리고 카페와 상점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대화 소리를 보았지만 오늘은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붐비는 거리를 따라 걷다가 작은 키오스크를 지나쳤는데 그곳에는 밝은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웃고 있는 한국의 팝스타들과 한국 패션 브랜드의 화려한 디자인들이 담겨 있었어요. 포스터들이 너무 선명하고 시선을 사로잡아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게 됐어요. 이 이미지들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신나게 만드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욱 궁금해진 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곳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한 무리의 10대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 쓰더라고요. 한 아이가 저는 한국 가수의 멋진 스타일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아이는 그들의 음악은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신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옛 생각들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포스터와 그에 관한 분위기에 대해 친절해 보이는 바리스타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눈망울이 반짝이는 젊은 여성 바리스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패션, 영화, 그리고 음식까지 모두 정말 창의적이고 신선해요. 그녀의 말에 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문득 내가 뭔가 멋진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저는 주변의 작은 디테일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요.
근처 한 상점에서는 한국 화장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포장은 우아하고 현대적이었고 몇몇 고객들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며 직원들과 사용법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비교하며 웃고 조언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풍경은 활기차고 즐거워서 저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더 걸어가면서 저는 한류의 더 많은 신호들을 발견했어요. 음악 상점에는 K-팝 앨범 전용 섹션이 있었고 거리 상인들은 유명한 한국 팝 그룹 관련 상품들을 팔고 있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한국의 무언가를 축하하는 느낌이 물씬 났어요. 서점 방문과 카페에서의 흥미로운 장면 이후 저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탐방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신호들을 더 보고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나하는지 이해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궁금한 마음이 가득한 채 저는 활기찬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리는 형형색색의 간판, 네온사인, 그리고 북적이는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걸어가던 중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팝스타들의 이미지가 번쩍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환한 미소와 멋진 옷차림이 단번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광판 앞에 멈춰 서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왜 이 스타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한쪽 골목으로 들어섰고 곧 멋진 상점들과 작은 음식점들이 즐비한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중 한 음식점에서는 내부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음식점 내부는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었고 유명한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작게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주변의 즐거운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신 음악 발매에 대한 흥분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테이블에서는 한 무리의 10대들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한 명은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멋지고 댄스 동작도 너무 멋져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저도 그 스타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미소를 짓게 됐어요. 음식점을 나와 거리를 더 걸어가던 중 저는 한국 화장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는 밝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나무 선반 위에 형형색색의 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고객들이 여러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며 각 제품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크림을 바르며 친구에게 이거 바르면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전에는 회의적이었던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자신감 있게 제품을 사용하니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쿄의 거리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국의 영향력이 곳곳에 느껴졌어요. K-팝 앨범으로 가득 찬 음악 상점부터 한국 로고가 들어간 상품을 파는 노점상까지 도시는 에너지로 넘쳐났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현대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새로운 문화를 축하하듯 활짝 열려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멈추지 않고 곱씹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쿄 사람들에게 기쁨과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배워가는 중이고 약간은 불안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한국 문화의 신나는 신호들을 본 후 이 트렌드에 대해 잘 아는 분들과 이야기하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호기심을 안고 작은 이벤트 홀에 들어섰어요. 그곳에서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홀 안의 분위기는 친근하고 편안했어요.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했고 많은 분들이 젊고 에너지 넘치며 웃고 계셨어요. 저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 귀 기울이며 배우고자 했어요. 이날 발표자는 후지모리 켄이라는 유명한 음악 기획자였어요. 그분이 음악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목소리는 분명했고 열정이 가득했어요. 후지모리 켄은 일본의 전통 팝 음악이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국외로는 크게 뻗어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반면에 한국 팝 음악 즉 K-팝은 처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매일 열심히 연습하며 노래와 춤을 연마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잘 맞춰진 기계처럼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밝고 화려한 무대에서 에너지와 결의로 가득 찬 연습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후지모리 캔께서 강연을 마치신 후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고 저는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중 한 분인 히로라는 젊은 남성분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히로께서는 K-팝이 자신을 행복하고 영감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악, 춤, 패션이 모두 어우러져 신선하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히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영화 감독인 야마자키 미스님이셨어요. 야마자키 미스님께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을 나눠주셨어요. 일본에서 보던 영화와는 달리 한국 영화는 현대적인 기법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사용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가 국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작품에 담긴 재능과 노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유명 영화사의 임원인 스즈키 신님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스즈키 신님께서는 예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창작자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운 영화와 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새로운 창의력의 면모를 보게 되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벤트 홀을 나서며 처음 들어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열정 넘치는 노력은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재능과 혁신에 의해 움직이는 진정한 움직임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감정을 좀 더 알아보고자 근처의 한 대학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쳤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인기 있는 K-팝 영상에서 배운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멈춰서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에너지가 너무 전염되어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 도착해서는 한 강의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초청 강연자가 현대 미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강연자는 이노우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은 전통 일본 문화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 톤이 달라 보였어요. 이노우에 교수님께서는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 현대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 일본 기법과 현대, 한국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은 분명하고 흥분이 넘쳤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때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분조차도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한 학생인 유미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K-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덕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도전해보고 싶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미 씨의 눈에서는 열정이 반짝였고 저도 그 열정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인 켄지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배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드라마는 진짜 감정과 현대 생활을 전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보여줘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더 많은 변화의 신호들을 보게 되었어요. 다가오는 한국 영화제의 포스터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한 작은 키오스크에서는 한국 간식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새로운 것을 전하려는 열망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과 공유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공원에서 본 신나는 춤 동작, 이노우에 교수님의 열정 가득한 말씀, 그리고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 옛 믿음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언제나 일본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혁신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도쿄에서 열리는 유명한 문화축제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었고 한국 음식, 음악, 예술을 선보이는 여러 부스들이 있었어요.
주요 도로를 따라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맛있는 한국 요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웃는 얼굴, 웃음소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은 따뜻함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축제를 거닐다가 저는 인기 있는 한국 무용 공연 영상이 재생되는 부스 앞에 멈추었어요. 무용수들은 환한 미소와 에너지 넘치는 발걸음으로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이 몸짓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분명 그들은 오랜 시간 연습해왔고 그 노력의 결실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여정 초반에 들었던 아티스트들의 긴 연습 시간을 떠올리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공연 뒤에 숨어있는 노력과 창의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잠시 후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작은 야외 카페에 앉아 축제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인 민지 씨는 한국 음악이 자신을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어요. 또 다른 친구 지수 씨는 한국 드라마가 진짜 감정과 창의적인 이야기를 보여줘서 좋다고 나눴어요. 그들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국 문화가 단순히 유행이나 패션이 아니라 감정, 꿈, 그리고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생동감 있고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배워가며 함께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이전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의 밝은 빛을 가리는 작은 먹구름 같았는데 이제 그 먹구름이 거치고 맑고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축제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 도시는 새로운 에너지로 반짝이는 듯 했어요. 저는 많이 성장하고 배웠다는 확신에 자신감과 행복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모든 문화가 각자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한 제 자부심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탄과 충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다양성과 혁신을 축하하는 세상에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모험과 배움이 있을 것이고 저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세상을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오카야마 료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